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진은 절대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진 속에 살아요, 동영상 속에 살아요? 우리는 동영상 속에 살아요. 동영상 속에 한 찰나가 사진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으로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싶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뿐더러 일종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NS에 내 사진을 막 올리죠. 그건 사실 유익한 행위예요. 굉장히 멍청한 행위예요. 지극히 멍청한 행위예요. 뭐만 알겠습니까? 만약에 SNS에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어떤 사진을 올리는 게 좋겠어요? 내 모습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 행위를 사진에 올리는 게 좋아요. 사실 사진을 일체 올리지 않는 게 좋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사진이 찍혔는데 이걸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노리고 이런 걸 이따구 걸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이 안에 들어있는 건요, 그냥 분필하고 마스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사진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사진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영악하고 멍청한 건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SNS 활동이라는 건 인간 세상을 확대한다라기보단 인간 세상을 거짓으로 점철하는 정말 멍청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SNS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의 교류의 장으로 삼는 건 좋지만 내 모습을 과대 포장한다거나 아시겠죠? 그건 스스로를 엄청나게 망치는 길이에요. 근데 뭐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무슨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네 모습 하나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라고 하면 예쁘고 잘 나온 사진 같은 건 절대 올릴 생각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내 모습을 올려야 한다면 어떤 거?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아주 평소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장난치는 이런 모습이라거나 알겠어요? 그런 걸 올려야지 내 최적의 상태의 얼굴을 올리면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내 딸들 얼굴을 보니 그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anyway 그건 그거고 여러분 앞으로 그 일요일 밤에 퀴즈 꼭 보라고 했죠. 그리고 거의 매주 그냥 볼게요. 알겠죠? 내가 격주라고 했는데 그냥 매주 할 거예요. 매주 할 거고 여러분들 푸는 거 옆에서 보면서 내가 다 지적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곧 따라야 되겠죠? 곧 따르고 그다음에 계산기 항상 지참하고요. 뭐? 계산기 항상 들고 와요. 알겠죠? 항상 들고 와. 계산기 지참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아침 특강 웬만하면 꼭 오고 수요일 저녁 화학원 꼭 오고. 알겠죠? 그리고 스케줄상 못 보는 사람은 동영상으로 꼭 쫓아오고. 알겠죠? 제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대로라면 정말 피토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그냥 내가 숙제 드릴게요. 숙제 드려서 하시면 되고 수능 특강 나쁘지 않습니다. 예, 수능 특강 하셔도 되고요. 뭐 그 미트디트 기출 문제집 사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교재는 내가 드리는 숙제 알겠죠? 그 기체 내가 3개 드린 거 다 했어요? 1, 2, 3 다 했어요? 네네. 다 했어요? 했죠? 이제 빨리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기체 4번째 숙제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좋냐면 그 수능 기출 문제가 좋아요. 수능 기출 알겠죠? 관련해서 그래서 그냥 일반 그 사교육 기관에서 만든 문제만 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오직 수능 기출과 모의평가 그 다음에 그 교육청 학력평가를 모아놓은 공식 기출문제만 푸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잡지가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더텅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마더텅 회사만 다를 뿐이지 모아놓은 건
오직 공식 수능 기출만 모아놓았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 외에 수능 자료는 절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를 들면 EBS도 안 좋아요. EBS도 매우 안 좋아요. 왜냐하면 EBS에도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이상한 오류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수능 완성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능 강의를 그 메가스터디 서초 캠퍼스에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수능 교재들이 얼마나 이 오류가 많은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교재 같은 경우도 절대로 유명 학원 거, 유명 강사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오직 뭐만 본다? 오직 공식 기출 문제만. 알겠죠? 실제 수능 기출, 그다음에 평가원 모의 평가, 교육청 학력 평가. 그것만 봐야 돼.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다른 건 절대 안 돼. 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오류가 있어요. 100% 오류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고요. 근데 초심자 입장에서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게 엄청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딱 보면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책에 딱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경우 굉장히 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EBS 교재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화원, 화투 모두 다요. 화원이건 화투건 전부 다요.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그리고 뭐 하나 또 뭐 하냐면 미트, 디트, 피트라는 예전 시험이 있어요. 이쪽 시험도 굉장히 좋은데 미트, 디트, 피트라고 하는 시험 중 메가라는 회사가 있죠. 메가 MD라는 회사에서 낸 올 인 원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올인원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올인원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것만 푸셔야 돼요. 이것만 푸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 이것 또한 미트, 디트, 피트의 공식 기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가라는 회사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에요. 메가 스터디, 메가 MD 하는 회사 있죠? 그 회사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 이 책이에요. 이 말은 메가 스터디나 메가 MD에서 출판하는 책 중 볼 게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외에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관련돼서 단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오류 투성이에요. 거의 다 틀렸어요. 알겠죠? 오류 투성이에요.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연수 문제를 원한다면 이런 걸 고르시면 되는데 이게 내 숙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숙제만 차근차근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숙제를 풀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굉장히 엉뚱하게 풀더라고요. 엉뚱하게 풀더라고. 여러분 내가 숙제를 내면 나의 업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해설지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 숙제를 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진짜 문제만 풀더라고요. 미쳐버려 그냥. 알겠어요? 문제 풀면 뭐해요? 다 틀리게 풀었을 텐데.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읽으라고 내가 문제집을 주는 거겠어요? 해설지와 풀이를 읽으라고 문제집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랑 대조해야 되겠어요? 해설지랑 대조를 해야 되겠죠. 해설지랑 딱 대조를 해서 맞으면 좋은데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틀렸을 경우 외워요. 해설지를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해설지에 글자를 꼬치꼬치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닐 거고요. 해설지에 뭐를 외우라는 얘기겠어요? 논리 전개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해설지를 찬찬히 읽어야 돼요. 알겠죠? 찬찬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숙제가 그렇게 공부하면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해설지를 정독하려면. 아시겠습니까? 내 숙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외부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문제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나는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문제를 잘 수록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 눈에는 내가 만든 문제의 오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공식 기출 문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일반화학책이나 전공화학책이 있는 연습 문제들을 숙제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거기에 있는 해설지예요. 내 해설지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느낄 텐데 웬만한 책보다 좋을 거예요. 해설지에 내가 정말 정성 들여 해설지를 쓰거든요. 번호 다 붙여가면서 무슨 막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해설지를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걸 구하고 그다음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하고 그게 논리 전개가 순서대로 보이도록 내가 다 넘버링 해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서 해설지를 쓴다고요. 근데 그걸 1도 안 본다. 그럼 그건 숙제 안 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받으면 숙제를 읽고 해설지를 꼼꼼히 읽어요. 그럼 내 계산으로는 내 숙제 하나 드리면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 8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천천히 풀면. 근데 그거를 막 대충 풀고 그냥 다 풀었네, 답 맞나 틀리나, 틀렸네, 이거 틀렸으면 나중에 하자. 이게 그 절대 안 돼, 절대 안 늘어. 알겠죠? 네. 그게 다 된 후에 이걸 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제발. 그래서 그걸 점검 받을 수 있도록 그 주말에 퀴즈 볼 때 꼭 오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잔소리는 이만큼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바로 드디어 12장 연력학 이키마스. 자, 예? 되겠습니다. 일본을 싫어하냐고요? 아, 네. 일본의 극우 정권을 싫어하죠. 일본이 가진 모든 문화 중 대부분은 크게 영향가는 없는데 그중 몇 가지는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건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몇 가지. 한국이요? 한국에 대한 내 개인적인 평가는 한국인 개개인의 전투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전투력이요. 그러니까 뭐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 그리고 전투 능력 모두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개개인의 전투력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최고의 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의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의 능력이 몸으로 타고나기가 엄청 강력한데 그 한국 사람들 중 몇몇은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어떤 미래에 태클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판단하는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만약에 전 국민이 합심하여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면 전 세계 원티어예요. 원탑이에요, 원탑. 그런데 사실 그것 또한 불가능하죠. 왜? 그건 엔트로피가 0인 상태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사실은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는 게 무질서도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최악의 교육과 최악의 가치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만큼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획일적인 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모든 한국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또한 극악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또한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국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계속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뭐 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뭐 무궁무진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하여튼 보자. 연력학. 영어로 thermodynamics. 선생님. 왜 그래 금조각? 네? 아니 저 A4 좀 궁금하세요. A4 용지는 여기 잔뜩 있어요. 오. 거기 있어요. 여기 많아요. 있잖아요.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연력학은 억수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력학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지금 12장, 13장이 아주 물리학적인 연력학이에요. 그리고 14장이 화학 평형이거든요. 화학 평형. 그리고 15장이 산염기고 16장이 침전이고 17장이 전기화학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건너뛴 10장이 액체, 기체의 상태 변화고요. 11장이 용액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체의 이론이 이것으로 만들어져요. 즉, 이 나머지 기체, 상태 변화, 용액, 화학 평형, 산염기, 침전, 전기화학의 모든 이론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경남이나 창원에 가시면 아주 일찍부터 이 화학 연력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난데없이 이상한 함수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난데없이 깁스 에너지가 어떠니, 클라페 이동식이 어떠니, 그 다음에 막 깁스 에너지, 뭐 케미컬 포텐셜 이런 얘기 막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깁스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 클라페 이동 이쿠에이션은 화학과 기준으로 화학과 3학년 학생이 물리화학을 수강했을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가시면 1학년 1학기부터 교사들이 막 아는 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다 치면 정신탱이가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배울 모든 것들이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바로 레바시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바시블. 우리말 번역은 가역. 자, 이 가역이라고 하는 상태는 자, 거기 정의가 있죠. 이 가역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 어떤 극소의 변화로도 어떤 상태의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과정. 요걸 가역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역과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게 뭔 말인지,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example. 자, 어떤 상황을 예로 들 것이냐? 짜자자잔. 어떤 기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기체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 그릇이 열린 그릇 아니면 닫힌 그릇, 무슨 그릇? 열린 그릇. 지금 열려 있어. 열린 그릇. 기체는 반드시 어떤 그릇? 닫힌 그릇. 닫힌 그릇이라고 했죠. 열린 그릇 속에서는 기체가 정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때 이렇게 닫힌 그릇, 이런 식으로 격벽이 움직이면서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그릇을 뭐라고 했죠? 바로 그 유명한 피스톤. 이 연력학 타면서 이제 이 피스톤은 엄청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기체 안에 처음에 여기 이제 초기 상태를 합시다. 그 초기 상태에 이 내부 압력이 10기압이었다 치지요. 10기압이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기체의 몰수를 적절히 조절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온도 조건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현재 초기 상태의 이 부피를 1리터라 합시다. 무슨 말 알겠죠? 1리터라고 합시다. 1리터를 여기 쓸까? 1리터라고 합시다. 너무 좀 조그매졌다. 그런 상태로 여기에 있는 이 격벽이 스토프 보이세요? 스토프 돼 있다는 얘기는 요때 외부 압력이 얼마란 뜻임? 10기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런 상태로 초기 상태를 정의했다 칩시다. 아시겠죠? 네.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어. 요 최종 상태를 보았더니 내부 부피가 내부 압력이 1atm이 되고 부피는 10리터가 된 채로 요 격벽이 역시 스토프. 아시겠죠? 스토프. 그렇다면 이 순간 외부 압력은 얼마임? 1atm. 1리터요? 1atm.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라고요? 뭐요? 자, 좋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역 과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1. 변화 과정. 변화 과정이 항상 변화 과정이 항상 가속도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속도가 0. 여러분 물리 시간에 가속도 배웠죠? 가속도는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게 가속도가 0인 상태죠. 네.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걸 우리가 0인 상태를 등속도라고 하나? 등속도? 가속도가 0 혹은 등속도 과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바로 가역 과정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모든 변화 과정이 항상 가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0인 건 속도가 일정하게만 유지되면 되는 거죠. 속도가 일정히 유지된다고? 근데 딜레마가 생기네. 어디서 딜레마가 생겨요? 자, 봐요.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10기압 1리터, 1기압 10리터. 그러면 외부에서 힘을 10리터, 10기압으로 주고 1기압으로 주고니까 내가 이 주고 있는 힘을 천천히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역 과정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데 가역 과정의 정의는 바로 가속도가 0이 되면서 이 상태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일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딜레마가 생기지.
두 부분에서. 어디? 스톱. 그렇지.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건 이건 등속인데 이게 처음에 서 있다가 움직이는 순간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가속이죠. 그 다음 등속으로 움직여도 움직이다가 쓰는 순간 무조건 뭐가 돼요? 가속이 되죠. 오, 가역 과정의 정의란 모든 과정의 가속도가 0이어야 되거든요. 오,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극소의 변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요? 여러분 잠깐 가속도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죠? 바로 속도 변화를 시간 변화로 나누기 한 걸 가속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걸 뭐로 만들려고요? 0. 이걸 뭐로 만들려고요? 0으로 만들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어? 속도가 0. 등속이거나 아니 이걸 0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야? 등속이거나 그렇죠? 아니 너무 오래 걸리거나. 정답. 바로 걸린 시간이 무한대인 변화를 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피스톤은 어떻게 빼라고요? 여기 처음에 10기압이었다가 여기 1기압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해서 10기압이던 피스톤을 1기압으로 힘 빼는데 걸린 시간 한 8년 뭐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가역 과정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스톤이 천천히 빠지지. 천천히 빠지니까 스탑하다가 움직이는 순간도 가속도가 거의 0에 수렴한다. 움직일 때도 천천히 움직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게 멈춘다 하더라도 가속도가 0에 수렴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걸린 시간이 무한 변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실제 존재하는 거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바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 변화인 거예요. 네. 어디. 아, 걸린 시간이. 그 하나 실수 하나 인생을 잡아왔는데. 걸린 솔직히 마음에 들었는데. 저 니은 다시 지워주면 안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정은 엄밀하게 가역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정은 당연히 가역이 있어요, 절대 가역일 수 없겠어요? 절대 없죠. 절대 가역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가 뭐가 아닌 것처럼? 이상기체가 아닌 것처럼. 이상기체 실존에 이상기체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기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상기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기체라는 생각을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이 설명 들으면 가역 과정은 실존하겠어요? 절대 존재할 수 없겠어요? 존재할 수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생각을 만드느냐예요. 바로 이렇게 되면 매 순간 요하고 요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PEX는 뭐예요? PEX는 외부 압력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P 시스템은 뭐예요? 얘는 내부 압력이죠.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두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알겠죠? 0이란다. 같다 이러면 가속도가 0이니까 둘이가 같다 이런 말이지. 알짜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외부 압력으로부터 내부 압력을 매 순간 연속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그 말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무슨 함수? 연속함수요. 여러분, 수학에서 연속함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연속 함수가 되면 수학적으로 처리하기 쉬워져요, 굉장히 귀찮아져요. 굉장히 귀찮아지죠. 그리고 연속함수가 되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매 순간 미분 가능한 아주 well defined 펑션이 되면 수학적으로 처리하기가 아주 좋아지죠. 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저렇게 매 순간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를 찾아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나 물리학자들은. 알겠어요? 그럴 조건이 뭐다? 바로 이런 식의 가역과정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앞선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인간은 시스템을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스템. 인간은 무조건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시스템을 측정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시스템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 사람이 항상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라운딩에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죠?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서라운딩이기 때문에 사람은 서라운딩의 변화만 측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이 200기압, 400도씨 뭐 이럴 거거든.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뒤질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서라운딩에 있어야 돼. 즉 사람은 서라운딩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라운딩의 변화만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 서라운딩의 변화로부터 시스템의 변화를 뭐라고 했어? 짐작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상적인 조건에서는 그 서라운딩의 상황이 내부 상황과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즉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를 측정하면 내부를 짐작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상황이 내부의 상황이랑 완벽하게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과정이지만 물리학자들은 이런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가 연력학에서 함수로 표현돼 있다. 그것도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이나 아주 예쁘장한 막 이런 예쁘장 예를 들면 뭐 퍽퍽퍽 이런 함수 말고요. 이렇게 막 슉 이런 함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연속이고 이렇게 막 접선의 기울기 다 나오고 막 이런 함수로 막 연력학 함수가 표현돼 있다. 그럼 그건 백발백중 무슨 과정이다? 가역과정. 백발백중 가역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역 과정을 가정하는 거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 이 말 뜻은 10기압인데 내가 10기압 힘을 주고 있어요. 이걸 빨리 빼야 돼요? 천천히 빼야 돼요? 천천히 빼죠. 그러면 10기압이고 내가 10기압 주는데 천천히 빼야 되니까 내 힘을 10기압에서 9.99999999999 기압으로 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피스톤이 바깥으로 살짝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피스톤이 살짝 늘어나면서 안에 부피가 살짝 늘어나는 만큼 안에 압력도 10기압에서 9.99999 기압을 바뀌었겠지.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9.99998, 9.9997 하면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피스톤이 등속으로 쭉 빠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딱 바뀌었어. 어떻게? 갑자기 9.99996이었는데 다시 거꾸로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9.99996이었는데 9.9997로 바꿨어. 그럼 빠져나온 피스톤은 또 빠져나와 다시 들어가. 그 말이에요. 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약간만 변화시켜도 거꾸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걸 지금 일어난 이런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이게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연력하게 등장하는 가역이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역 아니라 뭐도 존재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빨리 써. 자, 지운다. 자, 빨리 쓰세요. 비가역가죠. 자, 쓰세요. 자, 썼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가역 과정. 알겠어요? 자, 이 비자는 무슨 비자예요? 단일비. 아니다. not 이런 뜻이야. not. 그럼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다가 IR을 한 번 더 써요. 그래서 읽을 때는 리버서블의 반대말 irreversible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아닐 비자를 영어로는 IR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irreversible process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떤 극소의 변화로는 어떤 상태의 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홀딱홀딱 쓰세요. 가히 약간 힘들죠? 그냥 힘내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 많았어요? 없었어요? 이게 첫 수업이에요? 그럼 아침에 하고 계속 학원에 있었어요? 둘이? 이야, 대단한데? 저 왔어요 중간에. 어? 영화 끝나고 저 바로 왔어요. 영화 보고 왔다고요? 영화 끝나고 중간에 바로 왔어요. 진짜로요? 저랑 화장실에서 만났잖아요. How are you? 화장실에서 만났잖아요. How are you? 영어 갔다 왔다면서요? How are you? 네? 영어 학원 다녀왔다면서요? 네. How are you? 아유. 네, 자 봅시다. 자, 그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아니 영어 갔다 왔으니까 영어 잘하나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냥 하워를 영어 잘하는지 보려고요. 다시 물어보세요. 싫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비자의 이 비자의 뜻이 뭐라고요? not. 알겠죠? not. 그러면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까랑 완전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 1. 변화 과정이 항상 가속도가 0이 아닌. 그러면 무슨 과정? 가속 과정이에요. 가속 과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가속도의 정의가 이건데 그 걸린 시간이 유한한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는데 걸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알겠어요?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를 비가역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현실적 변화. 변화. 알겠죠?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변화가 다 비가역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잘 봐요. 그럼 잘 봐. 가속이죠. 가속이란 얘기는 보시다시피 R자 힘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R자 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 압력으로부터 외부 압력으로부터 내부 압력을 알아낼 수 없는 과정을 그걸 비가역 과정이라고 한다. 이 비가역 과정은 오직 처음과 최종 상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안쪽이 식기압인데 내가 식기압으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피스톤을 내가 서서히 빼는 게 아니고요. 귀찮았던 거야. 귀찮아서 힘을 빡 주고 있다가 힘들어하고 내가 갑자기 이 상태 일기압으로 팍 힘을 뺀 거야. 팍 힘을 빼고 쫙 멀리 뒤에서 피스톤에서 이 힘을 빼고 일기압으로 딱 이러고 있어. 그럼 여기 피스톤은 내부 10기압이었는데 이걸 버티고 있던 내부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피스톤이 R자힘이 걸리기 시작하겠지. 그럼 R자힘이 걸리면서 이 피스톤이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어? 슈앙 하면서 어떻게 가속으로 쫙 빠져나오겠지. 그럼 쫙 빠져나오다가 가장 마지막에 어디에 딱 걸리겠어? 일기압으로 딱 버티고 있는 여기에 탁 맞으면서 쓰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걸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요. 10기압으로 버티고 있다가 내가 얘 손을 탁 뗐지. 손을 떼는 순간 나는 얘한테 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볼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즉 손을 붙이고 있을 때만 내가 주는 힘으로부터 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데 손을 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멀찌감이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중간에서 미친 듯이 달려나오는 건 알겠지만 그 내부의 상황이 뭔지는 내가 알 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비가역 과정은 어디만 측정 가능하다? 맨 처음 손을 붙이고 있는 처음과 맨 마지막으로 손을 붙이고 있는 여기만 물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 이 말 뜻은 뭐냐면 10기압으로 힘을 줬죠. 후딱 떼가지고 1기압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피스톤이 미친듯이 빠져나와요. 알겠어요?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저거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는 1기압으로 버티고 있다가 1.000000000 1기압으로 살짝 밀었어요. 그럼 저 피스톤에 들어갈까요? 다시 미친듯이 빠져나오겠죠. 그 말이에요. 다시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자, 1기압으로 버티고 있다가 1.00000 1기압으로 힘을 더 주는 건 내가 극소의 변화를 시킨 거죠. 극소의 변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10기압에서 빠져나온 피스톤이 다시 들어가요? 계속 더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근데 만약 이렇게 거침없이 가속으로 빠져나오는 피스톤을 사실은 다시 되돌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기압으로 버티다가 내가 다시 10기압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가겠죠. 근데 1기압에서 10기압으로 변하는 건 극소 변화예요? 아니면 거시 변화예요? 거시 변화죠. 거시 변화를 통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이런 식의 극소나 미시 변화로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 그걸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과 비가역을 구분하는 가장 편한 방식은 가역은 가속도가 얼마? 가역은 변화의 가속도가 얼마?
0. 걸린 시간 얼마? 무한대. 그 덕분에 시스템의 물리적인 상황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 비가역은 무슨 변화? 가속 변화. 걸린 시간 얼마? 후딱. 알겠죠? 그래서 어디만 알 수 있어? 오직 처음과 나중만 알 수 있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요게 가역과 비가역의 의미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왜요? 뭐라고요? 어디를 아무도 안 얘기했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내시 안을 지워줘. 예, 비가역 과정이 실제 존재하는 변화라고요. 이해 안 됐어요? 이제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또 중요한 거 요거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잉? 네. 지울게요. 8 자, 그 다음 봅시다. 2 연력하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을 보게 될 거예요. 민재 이렇게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야. 퀴즈도 안 보고, 수업도 잘 안 오고, 퀴즈 맞잖아요. 미리 좀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 자, 첫 번째 1 영어 표현으로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샹태 함슈 샹태 함슈라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함수들이에요. 가장 맨 처음에 이 수업 과정에서 가장 맨 처음에 만날 함수는 E, 그 다음 H, 그 다음 S, G, 그리고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학교에서 안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이건 학교에서 안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고요. 나온 김에 뭐 이름이라도 뭐 말씀드리면 E는 우리말로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H는 엔탈피, S는 엔트로피, G는 깁스 에너지, A는 헬름홀츠. 왜요? 맞다.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다루는 아주 유명한 함수 5개인데요. 이런 애들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샹태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때 이 앞에 4개는 꼭 배우게 되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요건 뭐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름은 이런 게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짜잔. 이 녀석은 경로에 무관하게 지금의 상태로 그 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경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경로가 앞서 얘기한 뭐 얘기하려고 했어? 앞서 얘기한 가역이요. 그런데 그게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가역으로 변하건 비가역으로 변하건 관계없이 지금 무슨 상태지? 로 결정되는 함수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요건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의 P, V, T, N으로 표현되는 것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P가 뭐예요? V가 뭐예요? N은 양적 관계. 뭐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몰수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주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걔의 압력이 뭐지, 부피가 뭐지, 온도가 뭐지, 몰수가 뭐지, 그 묶음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 PVTN의 묶음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또 이 PVTN 4개는 또 독립적이진 않지. 서로 또 엮여 있지. 뭐로? 만약 이상기체면 PV는 NRT로 엮여 있고요. 실제 기체면은 반데르발스 방정식 같은 걸로 엮여 있는 거예요. 이 4개가 또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아요. 아시겠죠? 여하튼 이런 것들의 정보 묶음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역으로 이 상태함수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시스템의 압력, 부피, 온도가 알면 바로 탁 정해지는 함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 갔어? 그리고 이 녀석은 이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씁니다. 뭐로 표기한다고요?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EHSGA 다 무슨 거예요? 소문자 없죠? 다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상태함수는 항상 저렇게 보통 대문자로 표기해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태들 사이의 차이. 상태들 사이의 차이를 표현할 때는 짜잔, 요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바로 그리스어 알파벳 델타의 대문자 표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델타 E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E는 인데 나중 상태, E는 인데 처음 상태의 차이,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건 처음에서 나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을 규정하는 PVTN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로 결정되는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당장 함수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 상태에 PVTN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규정되는 E라는 함수의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를 표기할 때 앞에 요 델타 표시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깜짝이야. 그건 왜 뺐어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멋있다. 뭐라고요? 델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요? 뭐 콜셋이에요? 콜셋까지 아니고.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퍼 자크가 단추라서 네. 단추가 5개나 들어있어서
네. 바지 매기가 존나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하다가 진을 다 빼서 다시 맬까요? 아니야 그 몇시건 한 몇시건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저 들고 들어오길래 보통 저렇게 들고 들어와서 뭐 해요 막 찰싹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왜 왜요? 갑자기 지금 왜요? 방송 찍고 성희롱 있다고. 성희롱? 아니요 그냥 뭐 여기 이제 모기가 앉아서 찰싹해서 목을 잡아서 이제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서 시원해 이런 뜻이죠. 아니 선생님 저번부터 왜 이상한 소리 듣는데요? 너 뭘 이상해요? 선생님 그쪽이에요? 뭐라고? 성경을 주체할 수 없는. 이것도 은쪽이 또 나오네. 이거 은쪽이 또. 다이아몬드 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진짜 이 은쪽이 진짜. 자 하여튼. 한국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에? 당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과학 선생님. 뭐 어때요? 아니 뭐 그거 어때요? 안 해요. 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줄게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편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도요. 고마워요. 자, 하여튼 요거. 네, 보자. 그래서 요거이 스테이트 펑션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요것만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줄게요. 자, 슥슥 슥슥슥슥. 슥슥슥슥. 이렇게 되게 감정적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일진 아니 아무리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 쉬는 소리가 이상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 진짜 나빴다. 자, 봅시다. 선생님 제가 별좀 떼드릴까요? 선생님 몇 타오죠? 나는 아파요. 참. 그다음 스테이트 펑션 말고 두 번째 패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뭐로 번역할까요? 얘는 경로. 버스에 가면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앉는 자리를 경로석이라고 하죠. 이건 경로 함수. 네? 그거예요? 예? 아니지 않나요? 그거였어요. 몰랐구나. 자, 어쨌건 경로 함수입니다. 저희 지금 영어 모른다고 능력하시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건 경로 함수. 아니, 자. 늙었다는데 늙었다는데 저희 정말 정말. 자, 얘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사실 딱 두 개예요. 몇 개? 두 개. 딱 두 개. 바로 Q, O와 W.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자, Q와 W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읽냐면 바로 여르. 바로 이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뭔 혼내주세요. 그래? 혼내주세요. 저번에도 금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 자, 보자. 자, 여러분, 뭐 물리 시간에건 아니면 뭐 보통 일상 시간에건 여르, 이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런 금쪽이. 자, 하여튼 그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Q, W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경로함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뭐냐? 경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경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가역과정, 비가역과정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역과정, 비가역과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열과정, 뭐 등온과정 등등등 과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건데 어쨌거나 처음 상태가 다른 상태가 될 때 변화해 가는 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궤적을 경로를 할 때 어떤 태클을 타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걸 경로함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관습적으로 뭐로 표현할까요? 관습적으로 소문자 표기합니다. 소문자 표기합니다. 이름 큰 W 안 써요. 소문자 표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어떤 상태에서의 그 절대적 값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항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만 측정할 수 있는 함수를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상태가 어떻게 규정된다고 했어요? 그것의 압력, 부피, 온도, 뭐 양, 뭐 몰수 이런 걸로 그 상태가 규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의 현재 압력, 부피, 온도, 몰수 알았어요. 그럼 현재 압력, 부피, 온도, 몰수를 딱 알았을 때 그때 규정되는 열 그런 건 없어요. 알겠어요? 압력, 부피, 온도, 몰수를 알았을 때 그때 규정되는 일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을 것도 같으나 그걸 측정하거나 규정하거나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과 열은 어느 순간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할 때만 발생하는 게 경로함수예요. 변할 때만 발생하는 게 경로함수예요. 그러니까 변할 때만 나타나는 거니까 항상 경로함수 일과 열은 항상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그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이 가진 만약에 열에 절대적인 표현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있다고 치자. 그 어떤 대상이 가진 열 함량 그 절대적으로 열을 가진 어떤 절대적인 양이 있다고 치자. 그 함량의 변화량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절대적인 값의 변화량을 그걸 말을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상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절대적인 그 일이나 열의 크기가 변화 과정을 통해서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한 걸 일이나 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경로함수는 항상 차이값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로함수는 델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Q, 델타 W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델타를 쓰는 건 오직 누구한테만? 상태함수에서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절대적인 그 상태의 값이고요. 요렇게 쓰면 상태와 상태 사이의 값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란 얘기예요. 근데 1과 열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고 무조건 1과 열은 이것만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측정하는 게 이거니까 굳이 델타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과 열에는 델타 표시가 없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일이 뭐냐? 연력학적으로 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보다 10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나도 내가 고양이. 뭐라고요? 제가 낼게요. 싫어요. 알아다고요. 응?